예. 책이 뭐 조금 부러울 때 늘리려고 하는 느낌. 일단은 그거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가 돌본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돌본다라는 내용들이 하는데 특히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영혼이 뭐가 있냐 실체도 그거 특히 그 경험주의 얘기하면서 휴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회의감, 특히 니체라든지 이런 현대 철학의 공격 때문에 영혼이 존 그거 눈에도 안 보이는 영혼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영혼이 존재하기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이 과거 전통으로부터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논증되어야지 이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대 철학이 제기하고 있는 영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답변을 지금까지 했는 부분들이고 이 뒷부분에 또 이 영적 훈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영혼을 어떻게 잘 가꾸고 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했는 부분들은 일단은 철학사적 맥락에서 의문이 제기됐던 회의주의의 경향, 뭐, 흉 이후의 그거 경험주의, 그리고 니체의 어떻게 보면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본 실체가 있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라는 뭐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요즘은 신뢰하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이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철학 교수이기도 해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예, 철학 교수라서 좀 철학적으로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저만합니다.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 전에 학생하고 책을 읽었는데 나보고 선생님 영혼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진지한 질문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영혼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이게 굉장히 음,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있냐. 특히 아까 얘기했던 공간적인 측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기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있다라고 실체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이런 의문들을 특히 휴이라든지 이후로 많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이 본 맥락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화음이나 이런 것도 공간적인 실체가 없음에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영혼 역시도 근본 실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거 근대 흉 이후로는 많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고대 철학이라든지 많은 전통에 있어서 이미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 네.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러면 고대에는 정신과 의식을 음. 영혼과 분리해서 그 이해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일단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그거 보통 어떻게 보면 본질, 실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 부분 고대 철학 안에서도 약간 조금 차이가 있긴 있을 싶은데 일단 정신과 의식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분법 구분 이게 여기 기초에서 고대 철학이 논의되었느냐? 이것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그 이분법적 구분 그러면서 그 신체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더 우선시한다. 아니다. 그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근대 철학이 주관 이분법 이후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분이 얘기하는 저도 이건 교대 철학을 잘 몰라서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어떤 본질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의식과 실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이 본질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좀 더 닮아 있는 것들은 경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플라톤의 경우라면 만약에 의식이나 형상 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같은데 그런 얘기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혼론. 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부시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소울도 되고 라이프도 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걸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식물도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의 영혼은 뭐냐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햇빛이 반응한다든지 그 영혼이라고 하고 동물의 영혼은 거기에다가 그 의지와 감정과 욕구를 가지는 동물의 영혼이라고 하고 인간의 영혼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지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영혼, 동물의 영혼은 식물의 영혼을 포함하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성을 덧붙인 게 인간의 영혼. 이게 인간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영혼이 실체로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영혼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흉은 영혼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의 다발이라고 해요. 좀 더 얘기하면은 예, 예. 그거 음. 휴먼 영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아. 궁극 본질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입장에 가깝죠. 예, 예.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거 그 고대 이후로 특히 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나왔던 어떤 근본적 무엇이 있다. 그거 플라톤으로 따지면 이데아라든지 이런 실체론에 가까운 접근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입장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황된 주장에 가깝다고 해보면은 영혼을 주로 실체라는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깨져버려요. 근데 문제 우리 기독교도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지 특히 이제 영혼이 불멸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죽고 나서 몸하고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죽고 나서도 있어야지 나중에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플라톤도 이렇게 윤회 같은 걸 주장했는데 영혼의 불멸까지 주장했거든요. 몸은 해체돼도 영혼은 해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돈 같은 데 보게 되면 몸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서 옷처럼 몸을 갈아입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믿고 죽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혹시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환생을 거듭하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까면 이제 또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기독교 교부들도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이게 서양의 큰 힘을 끼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도 없고 영혼도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뭐그 차라투스라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몸보다 영혼이 먼저 사라진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영혼이 먼저 따라가고 사라지고 몸이 더 근본이다. 영혼은 몸에 부속된 이제 하나의 구속물처럼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것도 이게 이제 바뀐 건데 이분은 기본적인 이제 영혼 돌봄의 기본이 영혼이 있다는 게 일단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예. 내가 이제 그냥 근데 의학에 발달을 해서 내가 예. 내사 상태로 예. 결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뇌사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봐야 되는데 뇌만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소생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 근데 뇌사가 된 상태는 영혼은 없고 신체만 있다는 건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이제 내과학은 그런데 인사체험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인사체험. 인사체험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보고 있다. 자기가 죽은 걸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현정 전도가 그러잖아요. 영혼은 아주 미세한 빛의 무리 같은 것이 아니까 빗무리 같이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미세한 그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빛 같은 물질이 영혼이라서 그 영혼이 나중에 죽고 나면서 이상한 세계로 이렇게 차원 이동하듯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현정 전도사. 영혼이 있긴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일종의 그 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예, 물질. 물질 같은 거고, 뇌는 이제 그것을 수신하는 하나의 수신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에 따르면 이제 나는 뇌지 않습니까? 네. 나는 뇌다 이러는데 뇌가 나는 내가 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뇌가 뇌고 뇌가 뇌다 이런 말하는데 좀 전에 기독교의 미션했습니다. 유연한 단총은 내락하는 물리적인 물론 다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고. 예, 특히 영혼이 흉 이후로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뭐 신이 어디 있어?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그냥 지금 순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논리에 답변을 일정 부분 줘야지 영성이라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실제로 있다라는 이 관점.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세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피폐해질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일종의 동양신비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 뉴에이지부터 해서 이런 사상들이 그거 또 다른 측면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영혼 논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게 또다시 그 서구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둘 다를 좀 거부하고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영성, 이 영혼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입장에 서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긴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그런데 이거 중간에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 이거를 철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는 건 목적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논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간단하게 논의하는 부분들만 읽어서 좀 그런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오지. 아까 이제 영신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 말고도 영도 있고 몸도 있고 육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디테일하게 인간학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할 시간이 없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자도를 이렇게 이제 제자도를 하면서 영혼도 영성 형성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가끔 영혼 없이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아,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듣죠. 연인들한테 영혼이 영혼이 없다, 없다.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하긴 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말에는 네. 진심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은 네. 그 허상이라 가짜라는 뜻으로 쓰이는 네. 거니까 네가 그래 해봐야 그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다. 영혼을 감아라고 네.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했을 때 네.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 기독교 차원에서 우리가 영혼의 중요성, 영혼이 있고 없고에 대한 예. 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아니 그래서 그런 의미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쓰죠. 상대성 이론도 뇌의 구성에서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빼내는 그런 이제 뇌의 구조, 네, 내가 가지는 어떤 생성적인 것 많고 안에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네. 그 외에 그 세계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논리가 되고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짐작하는 내가 보기 그런 것 같은데 상대성 이론이 지금까지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블랙홀이라는 그전까지는 그런 건 논리가 네. 그냥 가상론으로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제 점점 실험을 거치고 있고 네. 네. 법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뇌가 가지는 그런 하나의 기작 작용들이 있는데 그 작용이 대부분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 것들을 끌어내고 추론하고 다시 가져와서 그걸 논리로 설명되어지고 정체가 되는데 그걸 이제 영혼의 어떤 하나의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혼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논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논리적인 추적이 안 돼서 뿐이지.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뇌는 어디까지의 능력도 모르고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다 밝혀진 것도 없고 그렇다면 뭐 아까 빛의 뭐죠? 어떤 빈물질 같은 미세빈 입자 부모한테 틀린 것도 아니잖아. 밝혀지지 뭐 않았을 기동대성 이론으로 뭐 MC 이꼴 뭐 그거는 안 나타내서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부모한테 틀린 말은 아니지 맞잖아. 네. 그러니까 과학이 깊게 들어가면 상식하고 달라져요. 상식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간도 안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과학자들은 예, 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지 가설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 아니 저 네. 가설은 추론을 한다라. 밝혀진 것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그거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안전 가능성이 반전 가능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어, 얘기를 또 끊임없이 반전하고 그게 갑자기 대한 칼 가설에 뽑아? 대한 것들 예, 계속 검증이 되는 것들이니까 절대 이게 내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 알아낸 게 얼마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계. 영혼의 추적도 그런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게 영어는 아직까지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 지금 그래 지금까지 믿음의 문제고 밝히지. 아직 이제 이걸 우리가 우주를 다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있다 없느냐 인간의 이성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신적인 영역을 밝고 신의 명령하에 그 중동에서 싸우고 이성적인 생각하고 인류가 공동해서 뭐 합하게 진행하는 것도 안 되잖아. 결국은 신의 호출대로 뭐 본능대로 가는 거고. 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없을까? 인류들이 그렇게 전쟁의 참패를 청산을 했고 다 인류들이 다 그랬는데 또 다시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지금 미국이 중동 전쟁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내년부터 아무 사람이라도 다 현금화실 거라. 네. 들어가는 순간 지금 뭐 밸류 체인하고 다 깨지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의 삼성의 그 연구소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텔도 그거 다 있죠. 밸류 체인 다 깨지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안에는 무조건 현금 회수시켜서 절대로 인간 요즘하고 무조건 내년 하나 뵙겠다는 이런 이야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전세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11이니까 그 파고에 따라서 막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삶까지 미쳐. 그러면 인류 이성이 약간 잘못하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는 지금. 네. 나는 그래요. 똑똑하다는 인류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편만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했다 하시면 윤석열하고 트럼프 또라이를 뭐 대통령 되는 거 보십시오. 다음은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하고 뭐 짭짤 대고 세상에 휘딱 넘어갈 것도 연속훈련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연속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무책임인가 다시 영성훈련하는 사람은 핍박이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 연속훈련이 잘못됐어. 일단은 큰 전제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뒷부분을 좀 더 읽어나가야지 그런 영혼이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너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는 것이어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또 11시 또 야면회가 있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한 2달 만인가 지금. 네? 맞죠? 우리 한 6개월 만났어요.